부자 감세, 대기업 규제 완화 같은 정책으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인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넘어 인생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경제민주화운동의 정책연구자, 활동가이자 입법운동 변호사 김남근입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갔던 1982년은 이제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한창 기승을 부릴 때여가지고 그때부터 반항심이 많이 생기면서 학생운동도 하게 됐고 그 뒤에 이제 노동운동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를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김남근 변호사를 환영하는 뜻에서 우리 당 인재위원장 이재명 대표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평소에 자주 보던 우리 김남근 변호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참 여러 영역에서 함께 활동했는데 오늘은 우리 민주당 안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한 동지로서 또 함께 출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그야말로 을들을 위한 국민의 변호사, 국민을 위한 변호 활동을 했던 우리 김남근 변호사 앞으로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빚에 고생하는 채무자들을 위해서 또 쫓겨날 위기에 처한 영세 상가 세입자들을 위해서 또 갑질을 당하는 하도급 업체들을 위해서 입법 활동을 정말 충실하게, 성실하게 장기간 해왔던 그 성과를, 그 노력을 정말 치아드리고 또 우리 당 안에서 그 열정이 꼽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당 안에서 해주셔야 될 일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서민들을 위한 입법 활동에 큰 영향을 발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민생을 챙기는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정치가 하는 일일 텐데 민생을 챙겨온 그 실력을 이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좀 더 활발하게 그 꿈을 펼쳐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제 김남근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민생개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할 인재입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에서 서민경제와 민생은 파탄 지경에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견뎌내자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민생 현장은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는 물가에 저임금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고금리 때문에 월 400만 원, 500만 원 소득의 중산층 가정도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는 바람에 신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지갑을 닫으니까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의 40%가 폐업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환율, 해외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재료값은 오르는데 납품대금은 조정해주지 않아서 납품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영업 적자 상태로 돌아섰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매출이 줄어드니까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가맹점들에게 고가의 물품 구매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로 급속히 전환하면서 거대 플랫폼과 거래하는 입점 중소상인들은 중개수수료, 배송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로 매출의 20% 이상을 수수료로 내고 있어서 이대로는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민생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 정부는 경기 침체 앞에서 소비 진작과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과감한 재정 확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철진한 낙수 효과 이론만 답습하면서 대기업 플랜들이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대중소기업 간 불평등, 불공정한 경제구조는 더 확대되고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국민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에 따끔한 경종을 울려줘야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고사위기에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처방은 경제민주화와 전면적인 민생경제 살리기입니다. 가맹대리, 점주단체와 중소기업 협동조합, 플랫폼 입점업주단체, 하도급 중소기업 단체 등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들에게 단체 협상을 통해서 거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각종 대기업 감세를 중단하고 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할 재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복지와 공공주택 부분에 과감한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민생 파탄을 저지할 경제민주화 민생경제개혁의 대표 선수가 되겠습니다. 저는 일생을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해온 인권변호사이자 민생활동 전문가입니다. 보리사채 피해자, 쫓겨나는 상가 임차인, 갑질 피해를 당한 가맹점주, 대리점주, 납품거래 피해,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대변하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우리 사회 중산층의 불안정한 삶을 개혁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와 민생개혁, 시민운동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이제 을들을 위한 변호사 김남근이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민생개혁을 시작하기 위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문을 두드리고자 합니다. 민생개혁 연합정치를 위한 민주당과 민생시민단체 간의 가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1930년대 미국에 불어닥친 대공황 앞에서 미국의 민주당이 추진한 뉴딜 개혁의 성공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뉴딜 개혁이 노동조합, 도시빈민, 농민단체, 경제개혁을 요구하는 지식인들과 연합해서 전면적인 사회개혁 입법을 추진했던 일종의 개혁정치연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뉴딜 개혁을 통해 민주당은 대공황을 극복하는 경제적인 성과도 얻었고 그동안 단 2번밖에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지만 그 뒤에 민주당은 경제적 약자들과의 탄탄한 연대를 통해서 1960년대까지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주한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대표 정당인 민주당이 민생개혁 정치연합을 나설 때입니다. 노동조합, 중소상인단체, 주거빈민단체, 경제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과 연대연합해서 경제민주화와 민생안정개혁을 추진해야 됩니다. 지난 25년간 우리 사회의 경제 약자들을 대변하며 개혁운동의 일선에서 시민사회와 함께한 제가 민생개혁 정치연합의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참사로 피해를 입고도 정부에 외면당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도 참사, 전세 사기와 이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회적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직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서 우리 정부 책임이 아니다. 여기에만 급급해서 원인 규명이나 재발 방지 대책과 같은 정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현장 책임자 몇몇만 처벌하는 것으로 더 이상 밝힐 진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특별법 또한 여당안을 대폭 수용한 수정안이 만들어졌는데 이마저도 거부하겠다고 하면서 유가족들의 가슴에 한이 맺히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정부가 해줄 것이 없다는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해서 피해자들이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의 대표 국가인 미국마저도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는 주택이 압류당해서 쫓겨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직접 은행과의 채무조정 협상을 수행을 했고 쫓겨나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주자들의 퇴거를 방지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우선 매수권이나 장기 임대와 같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은 전부 다 동원해서 그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주자들의 맞춤형의 대책들을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무책임한 태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모습입니다. 저 김남근 변호사는 지금까지 서민 곁을 지켜온 제 삶의 족적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정부가 무책임한 소국 행정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서러움에 눈물을 흘릴 때 그분들을 찾아가서 손을 잡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목소리를 대신해서 문제 해결하는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의 새로운 출발을 성원해 주십시오. 지금처럼 변함없이 가장 어려운 민생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남근 변호사의 정치활동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영입 환영의 뜻으로 민주당을 상징하는 외투를 입혀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진성준 의원님께서 이하경 의원님, 네, 먼저요. 이하경 의원님께서 축하와 응원의 마음으로 목도리를 메어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진성준 의원님께서 꽃다발을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동주 의원님께서도 꽃다발을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에 사진 촬영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이 온다, 미래가 온다, 김남근 화이팅! 예, 이제부터 우리 기자님들과의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소속을 말씀해 주시면서 해 주십시오. 예, 어디신가요? 네, 전자신문 최희창 기자입니다. 네네. 사실 변호사님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LH 사태 폭로하시면서 좀 최전선에 쌓아오셨는데 사실 그게 정치적으로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 좀 치명타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 입당을 하게 되면 민주당과 연결된 의원들, 당원들 혹은 이제 민주당 정부와 연결된 그런 비판을 하는 활동에 조금 목소리가 적어질 수 있다는 좀 비판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당시에 저희가 제보를 받았을 때는 한 필지에 대해서 LH 직원들이 투기를 하고 있다 이런 제보를 받았고 저희가 그 주변 토지들을 일제히 다 조사를 해가지고 LH 직원 명단과 비교를 하면서 그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동산 버블이 심각했고 부동산 투기가 만연돼 있던 상황인데 공직자들까지 이렇게 나서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꼭 알려야 된다. 이런 사명감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폭로를 하게 됐었고요. 그 결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처럼 국회에서 8년 동안을 통과되지 않던 입법들이 통과가 되는 등 우리 사회 개혁에 있어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로 우리 공직사회에서 이런 부동산 투기 문제들이 그렇게 다시 재현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역할이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좀 비판적으로 개혁해내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우리 사회를 개혁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뒤로 물러섬 없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면은 민주당의 다른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라도 인전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있으신가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인재 영입 축하드립니다. 국회방송 김동입니다. 아까 그 프랜차이즈 업체에 고가 물품을 구매를 강요한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이제 플랫폼 경제에 들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문제 관련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대안을 제안하고 또 실천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장 문제점은 이제 다른 나라들은 보통 그 브랜드 가치에 대한 가맹 수수료를 받는 것들을 주된 업으로 하고 있는데 가맹점주들에게 비싸게 그 필수 물품이라고 그러면서 고가로 이제 매입을 하도록 하는 거기서 수익을 얻는 구조인 게 가장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또 사모펀드들이 가맹점 본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이제 물품 강요행위 이런 것들이 더 극성스럽게 되고 과당 출점을 해서 가맹점주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하겠지만 가맹점주 단체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가맹 본사와 협상을 통해 가지고 거래 조건을 개선하는 그런 입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할리스 커피하고 투썸 플레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상생 협약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거래 조건을 개선하는 그런 걸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정무위를 통과한 이제 입법에서는 그 가맹 점주 단체들이 교섭을 요구하게 되면 가맹 본사들이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 되는 그런 입법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이런 입법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런 불공정한 거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문제는 조금 또 다른 문제인데 플랫폼의 특색은 이용자가 많으면은 그 반대쪽에 있는 그 이용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그게 독점력으로 작용하는데 소위 이제 교차 네트워크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대 이제 플랫폼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그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과도한 수수료 같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도 그 다른 나라들처럼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을 만드는 것들도 필요할 것이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그 입점 단체들에게 그 플랫폼들과 협상을 통해서 거래 조건을 개선하도록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택시 기사들이 그 카카오하고 그 가맹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통해서 수수료를 절반으로 내리는 그런 성과가 있었고요. 몇 년 전에는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가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제 그 큰 플랫폼하고 그 수수료 문제 등을 비롯한 거에 대해서 이런 단체 협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이제 그 입점업체 단체들이 거대한 그런 대기업 플랫폼들과 단체 협상을 통해서 거래 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게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불평등이나 불공정을 줄이고 우리 사회를 좀 더 양극화를 막는 이제 그런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필수 품목 관련해서는 입법이 됐습니다. 본회의 통과된 게 있어요. 예, 또 계십니까? 우리 김남근 변호사님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설립자거든요, 파운더. 제가 그 밑에서 15대부터 같이 모셔왔던, 그리고 일을 엄청나게 시켜왔던 선배입니다. 뭐 예. 다 일을 엄청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사회가 그나마 좀 많이 개혁도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선 이제 오시게 된 거 환영드리고요. 앞선 말씀 잘 들었는데 궁금한 거 두 가지 있는데 우선 워낙에 입법 전문가처럼 말씀 잘 해주셔서 혹시 그래도 국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입법 있으시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질문을 좀 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선거니까 지역구를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걸 좀 생각하신다라는 게 있다면 비례든지 그런 걸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들어와서 해야 될 입법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가맹점주 단체들이 거래 조건 개선을 위해서 단체 협상을 요구하게 되면 이제 그 상대방 대기업이 협상에 응해야 되는 이제 성실교섭 의무를 두는 그런 입법이 지금 그 법사위까지 와 있습니다만 다른 이제 대리점주 단체라든가 중소기업 협동조합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에 있어서도 플랫폼 입점업체들도 다 똑같이 그런 거래 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 협상권들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런 입법들이 좀 이렇게 서로 불균형하게 되지 않게 다 한 6가지 정도 입법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입법이 됐으면 이제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하나의 부분들은 이제 주거 문제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어서 이럴 때 보통 다른 나라 정부가 하는 것들은 이제 뭐 공공임대라든가 공공분양과 같은 이제 공공주택 공급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벌이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공공이 하던 사업들도 다 민간한테 넘겨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민간은 또 지금 자금 사정들이 다 안 좋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사업이 안 나와서 공공도 못하고 민간도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주택들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정책이나 입법 같은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지역구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지금 지역구를 얘기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뭐 당과 잘 협의를 해가지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뭐 마무리도 될까요? 예. 예, 오늘 고맙습니다. 우리 김남근 변호사의 인재영입식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